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다시 연결했습니다. 지난 8월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통신선을 끊은 지 55일 만이었습니다. 북한은 통신선을 다시 연결한 의미를 잘 새겨서 중대 과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도 명확히 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남측을 향한 통로는 우선 열어둔 걸로 보입니다. 북한의 핵기술 개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또 무력 시위에 나설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슈엔 한반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일, 그동안 조용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서울 사무실에 오랜만에 전화 목소리가 오갔습니다. 오랜만이고요. 이렇게 통신연락선이 복원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서해지구 군통신선도 동시에 복원됐습니다. 앞으로 시험 통화는 기존과 같이 매일 09시와 16시에 시행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통신선 복원 의사를 밝힌 지 닷새 만에 재개. 북한이 지난 8월 한미 연합훈련을 핑계로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지 55일 만이었습니다. 북한은 통신선 복원 당일 아침 연락선 재가동의 의미를 깊이 새기라면서 중대 과제들을 해결하라고 남측을 압박했습니다.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건결되어야 할 중대 과제이라고. 남북 통신선을 복원하더라도 무기 개발은 문제 삼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남북 관계를 더 발전시키려면 한미 연합훈련과 대북 제재 등 이른바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하라는 요구도 담겨 있습니다. 남북 통신 연락선이라는 게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통로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경우에도 유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마치 이것을 선물 주듯이 주고 그것을 차단했을 때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정치적인 피해 이런 건 또 거의 없는 수단이기 때문에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안팎에선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7월 통신선 복원 때와 달리 이번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중기준 적용을 중단하라는 김여정 담화는 이건 북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번 통신선 복원으로 일각에선 희망 섞인 기대감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북 정상 간 한라인 복원과 인도적 대북 지원 등을 통해 다음 단계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 안 되면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하고 제재 결의안하고 관계없는 개성공단의 입주 대표자들 한번 갔다 오는 것만이라도 아니면 시범적으로 금강산에 개별 관광을 하는 거라도 안 그러면요 역사의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어렵사리 남북 통신선은 연결됐지만 북한이 진짜 남북 관계 회복을 희망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중대 과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시 통신선을 끊고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도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대북제재 이행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먼저 북한이 경제난 극복에 집중하고 있지만 위성 사진 등을 근거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열차에서 탄도미사일도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하는 말만 들으면 일리가 있죠. 어느 국가나 자위적 차원에서 국방력을 강화한 권리는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빼놓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NPT에 가입했다가 NPT를 탈퇴하고 나와서 핵을 개발한 유일한 국가이자 첫 번째 국가가 북한이라는 점이에요. 보고서는
북한의 제재 회피 방식도 더욱 정교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과거 우리 기업 소유였던 선박들이 중국을 거쳐 북한 선박으로 등록되거나 북한의 고급 차량과 전자제품을 이전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중국의 북한 감싸기 행태들도 줄줄이 나열됐습니다.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해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내부 첩자. 북한이 시리아에 무기를 수출하고 우간다 현지에 무기 생산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대북 제재위가 이 영화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려 했지만 중국이 거부해 무산됐다고 명시했습니다. 중국은 해당 영화가 몰카 촬영 등 불법적 수단으로 제작된 만큼 유엔 안보리 조사에 사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제재 완화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이 어떤 결정적인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북한에 대해서는 그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또한 코로나로 힘든 북한 경제를 도와줄 수 있는 식량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 외무성의 강력 반발을 부른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의 시험 발사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Views on proliferation of activity on the Korean peninsula. We want to see a nuclear weapon-free zone in the peninsula, but we're also worried about ballistic missile testing, and the recent tests again are unacceptable to us, and we want to see the Council express that concern. 회의는 1시간여 동안 진행됐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공동 성명을 채택하지는 못했습니다. IOC가 북한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에 제동을 건 이후 개최국인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부쩍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최근 전 주민이 보낸 노동신문에 돌연 금메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우리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가 되길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남북 단일팀이 한반도기를 맞잡고 입장했던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하지만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선 이런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IOC가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일방적으로 불참했다며 내년 말까지 올림픽위원회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With this non-participation, they were violating the Olympic Charter and did not fulfill their obligation as stated in the Olympic Charter. 노동신문은 조국의 영예를 금메달로 빛내겠다는 열의를 안고 훈련장마다 애국의 열정을 폭발시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8차 당대회 과업을 독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이 베이징 올림픽 참가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만약에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은 주최국으로서 IOC를 설득할 준비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서 북한은 한편으로는 동계올림픽 참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분위기가 성숙한다면 북한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식으로 전략적인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선수 개인 자격으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가 가능한 상황. 독일 통일 31주년을 맞아 베를린을 방문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새로운 어떤 진전을 위한 합의 이런 걸 이루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손을 잡고 베이징 올림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그런 선택과 결단의 시간이 임박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장관은 연내 남북 고위급 회담 성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통신선을 복원한 정부는 내년 2월 남북 관계에서 또 한 번의 올림픽 기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여전히 대화와 대결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평화 진전으로 가는 길은 험난해 보입니다. 최근 조선중앙TV에는 사이프로 편집물이라는 프로그램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프로그램 사이에 들어가는 짧은 분량의 편집물로 북한의 영웅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인물을 소개하는 일종의 미니 다큐 형식입니다. 그런데 북한 TV는 왜 이런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걸까요? 지금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최근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사이프로 편집물입니다. 프로그램 사이에 편성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20여 년의 방직 경력을 가진 리명순 씨 업적을 선전합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 리명순 씨는 공장을 떠난 동료들을 대신해 헌신한 애국자라고 하는데요. 수십 년간 누가 보건 말건 무수히 찍어온 그의 애국의 순회길을 우리 당은 시대의 전열에 내세우고 빛내어 주었다. 북한 군인의 영웅담도 사이프로 편집물에 담겼습니다. 2002년 최전방 초소에서 몸바쳐 수류탄을 막은 리철민 씨. 전우들을 구하고 21살 나이에 안타깝게 희생됐습니다. 프로그램에선 생전의 녹취록까지 공개하며 공화국 영웅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깊은 사랑을 끝나지 않게 저에게 장한 아버지 되었습니다. 또 다른 편집물에서는 평양 외국어대학 유송희 학생이 등장합니다. 2019년 세계 기억력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7개를 차지한 학생인데요. 제가 처음에 척덕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척덕을 배우면 저희 외국어 학습에 얼마간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타산에서부터였습니다. 최근 방영되고 있는 사이프로 편집물들은 5분 안팎 분량입니다. 대부분 같은 형식으로 북한의 각지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또 희생한 개인들의 영웅담을 주로 방영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사상을 고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중앙TV가 사이프로 편집물을 방영하는 건 북한 체제와 인민의 우월성을 대내외에 강조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정권 수립 73주년 기념 행사들이 최근까지 이어졌는데요. 유치원생부터 성인들까지 전 세대가 참여하는 조각 공예 축전도 열렸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작품 500여 점이 전시됐다고 하는데요. 폐기물을 재활용한 조각품은 어떤 모습일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북한을 상징하는 목란과 소나무, 풍산개가 관람객들을 맞이합니다. 북한 조각 공예 축전이 열린 평양 옥류 전시관인데요. 이 땅 위에 위대한 솔리마 시대를 안아온 솔리마 시대 인간들의 투쟁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는 조각 작품들도 있습니다. 세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한 이 조각품은 천리마 기수들입니다. 열정적이고 낙천적인 자세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투쟁 정신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해마다 북한 농촌에 큰 피해를 가져온 자연재해도 작품에 담았습니다. 지난해 태풍 피해 때 농장원들과 함께 그 전투에 참가하였습니다. 농장원이 그 강냉이를 구루안고 있는 그 모습에서 애국의 그 마음을 보고 작품을 창작하게 되었습니다. 축사에 주렁주렁 달린 호박과 새끼 돼지의 모습을 형상화한 나무공예 축산 열풍. 일상에서 나온 폐기물도 조각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물고기들은 합성수지 조각을 깎아 얇은 팀성이 좋은 금속줄에 끼워 고정시킴으로써 방 안의 공기 흐름에도 물고기들이 움직이게 돼서 작품의 장식적 효과를 더 살리려고 하였습니다. 이번 축전엔 전문 공예가뿐만 아니라 유치원생까지 참여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나는 조선유가 제일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선요리를 맛있게 먹는 우리들의 모습을 색진욱으로 빚었습니다. 북한 매체는 주민들의 열렬한 애국심을 느낄 수 있는 전시회라고 선전했습니다. 예술 작품을 통해서도 또 한 번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한글 반포를 기념하고 우리말의 우수성을 기리는 575번째 한글날이죠. 박사님 앵커, 북한에도 한글날이 있을까요? 네, 북한에서는 훈민정음이 창제된 1월 15일을 조선글날로 기념한다고 합니다. 같은 말인데 기념일도 다르고 또 북한에서 쓰는 단어나 억양도 우리와는 많이 다른 게 현실이죠. 네, 최근 서울대학로에서는 한글날을 맞이해서 북한 사투리 연극이 무대에 올랐다고 합니다. 네, 완벽한 북한 사투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탈북민 예술 감독의 지도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공연 문화의 산실로 불리는 서울대학로. 곳곳에 다양한 공연을 알리는 포스터들이 붙어 있는데요. 575도를 맞는 한글날을 기념해 무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저 동진 만나게 되면 죽지 말고 꼭 살아야 한다고 말해줘라. 그래, 돌아오면 동진이가 좋아하는 오마니가 해줄 냉면 먹자꾸나. 바로 냉면을 먹고 싶어서라는 제목의 연극 리허설입니다. 6.25 전쟁 당시 전사한 북한 군인이 철진이라는 음식 평론가의 몸에 빙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사실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북한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사투리들이 존재했었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진행을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배우들은 처음 접하는 이북 사투리가 어색하기만 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어의 다양성을 관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긴장된 모습으로 연기에 몰입하는 배우들. 하지만 북한 억양을 따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마이가 뭐 해준다 했나? 냉면입니다. 제가 너무 먹고 싶어하던 그 냉면입니다. 뭐래? 냉면이라는 이런 말을 쓰는데 이제 이북 지역에서는 랭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단기적으로 연습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서 그게 좀 많이 힘들긴 했습니다. 배우들은 북한 사투리를 완벽하게 익히기 위해 평양 출신인 오진하 예술감독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두음 법칙으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 발음을 안 쓰잖아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북한에서 지금 쓰는 여러 발음을 하자니 좀 힘들죠. 그래서 입이 붙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평양냉면. 평양냉면. 러동자. 러동자. 북한에서도 연극 연출을 했던 오 감독은 배우들의 발음부터 문화적 배경까지 세심하게 지도하는데요. 어른들한테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라고 안 하잖아. 했습니까? 그랬습니다. 반갑습니다. 그거 북한에 없어요, 사실. 웃기느라고 캐릭터를 웃기게 부각시키려고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에 남한에서. 배우들도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저희가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편협한 시각을 가지지 않았나. 특히 분단 국가다 보니까 좀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잖아요. 간극을 좀 좁혀가는 연습이 됐던 것 같아요. 잠시 후 공연이 시작될 텐데요. 단순히 공연을 보는 것 이상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북 사투리의 묘한 매력에 푹 빠져보실까요? 텅 빈 객석이 관객들로 하나둘 채워집니다. 드디어 막이 오르고 평양냉면의 원료를 맛보고 싶어하는 주인공 철진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계속 이상한 꿈을 꾸던 철진은 탈북민 무당을 찾아가는데요. 철진의 몸에는 6.25 전쟁 때 전사한 북한군인 리동진이 빙의되어 있었습니다. 내 가고 싶은 고향, 거기서 어머니가 해주신 냉면 한 그릇 먹고 싶다, 야. 철진은 리동진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꿈속에서 동진의 가족들을 만납니다. 형님, 잘 지내십니까? 제가 다 챙겨오라. 아주 양반이 따로 그만기래. 어느새 연극은 정점을 향해 달리고 철진의 몸에 빙의된 동진은 마침내 어머니가 해준 냉면을 맛보게 되는데요. 참 맛있다, 야. 어머니가 해주신 평양냉면은 이날의 웃음도 담겨 있고 형님의 꾸지람, 아버지 냄새, 그리고 동네 꼬마들의 노랫소리가 담겨 있디. 소원을 푼 북한군인 동진이 철진의 몸속에서 떠나며 연극은 마무리됩니다. 북한 사투리를 접해보지 못한 관객들도 이번 공연을 통해 우리말의 동질감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그 딱딱한 말투 속에 숨어있는 그런 따뜻한 오투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그냥 알아듣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연출을 맡은 주은길 감독은 이번 공연이 젊은 세대에게 울림을 주길 바랐습니다. 저런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지. 그런 부분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은 되게 성공적인 공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투리를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진다면 평화를 향한 밑거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럼 여기서 이번 연극에서 북한 사투리를 지도한 오진아 예술 감독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 감독님은 지금 한국에 오신 지 19년째라고 네. 제가 들었는데 네. 그 방금 전 영상에서도 봤지만 그 북한에서는 반갑습니다라는 말을 잘 안 쓴다고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반갑습니다라고 여기서 지금 알고 계시는데요. 네. 다들. 네, 그런 발음이 없어요, 북한에는. 아, 그래요? 네. 이 남한에서 만들어낸 말이고 그 유래는 미군 6.25 때 미군 그 통역원들 중에 네. 한국어가 좀 서툰 그 통역원들 중에 했습니까? 이런 때로부터 유래됐어요. 네. 그럼 반갑습니다. 니다라고 네. 이제 표현하는 네. 거죠.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결론은 이건 어쨌든 아무 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사용하지만 그것을 듣거나 보는 북한 주민들이나 탈북민들은 100%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요. 네,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네, 이렇게 네. 바로 잡아주실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배우들에게도 많은 작품 속에서 지도를 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작품이나 또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기억에 뭐 하나하나가 다 기억에 많이 깊이 자리를 잡았는데 그 중에도 그 Until the Day라는 뮤지컬 이제 하도 오래됐는데 거기에서는 너무 많은 배우들과 이게 북한 말에 대한 이런 소통을 해왔고 최근에는 그 말모 연극제 1회 때 이북편으로 나온 동행이라는 연극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평양말이라고 하는 이 말을 많이 안착을 시키자는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작품에는 평안도 말 위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분단된 지가 벌써 이제 70년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남북 간의 언어 차이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남과 북의 언어, 말을 서로 이제 이해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연극도 하신 거고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 말을 남한의 관객들에게 전달해 준다는 것은 북한 문화의 그 소통 수단의 기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거나 또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문제, 잘 몰랐거나 왜곡돼서 이게 인식이 되어 있던 문제를 바로 알려줘서 친문화적인, 그러니까 북한 문화에 대한 친화적인 이런 마인드를 좀 갖도록 하는데 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네. 앞으로도 뭐 어떤 작품들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지금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남북 말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하고 있어요. 북한 말과 남한 말이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르고 어느 정도 같냐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포럼도 하고 연극도 하고 뮤지컬도 합니다. 하면서 서로 다름을 찾아내서 부각시키지 말고 많이 존재하는 같은 것을 계속 확산시켜서 작아서 이질감이 된 이런 문제를 큰 동질감으로 덮으면서 가자 이 뜻입니다. 네. 네, 오진아 감독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 등장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눈에 띄게 줄어든 체중 관련 소식인데요. 네, 북한 최고 지도자의 건강 상태는 정권 유지에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김정은 위원장의 달라진 체형에 주목하는 걸 텐데요. 네, 심지어 일본 언론에서는 열병식에 등장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두고 대역 의혹까지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후계자 시절부터 집권 10년에 이르기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체형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클로즈업 북한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회색 넥타이에 검은색 줄무늬 양복 차림의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여전히 눈에 띄게 살이 빠진 모습. 외신들은 김 위원장이 쓴 안경다리의 각도부터 과거보다 날렵해진 턱선까지 비교 보도했다. 정권 수립 73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도 김 위원장의 달라진 외형은 눈길을 끌었다. 밝은 회색 양복에 바지 밑단이 펄럭일 정도로 살이 빠진 모습. 지난해 10월에 열린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때와 확연한 차이를 느끼게 했다. 체형 변화가 워낙 컸던 탓에 일본 도쿄신문은 대역 의혹까지 들고 나왔다. 김 위원장의 육성 연설이 없었던 점을 대역 의혹의 가장 큰 근거로 꼽았다. 하지만 대다수 북한 전문가들은 체중 감량에 의한 외형 변화일 뿐 북한 최고 지도자의 대역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이 참수작전이나 어떤 그 미국이나 한국, 서방의 어떤 추적 감시를 피하기 위한 대역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공개석상에 대역을 세울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의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2010년 10월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 북한은 이례적으로 외신 기자들을 대거 초청했고 열병식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It is rare for Western media to be invited into this country, which is essentially one of the most secretive societies in the world, closed off to the rest of the world.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셋째 아들이자 후계자 신분이던 김정은 위원장을 주석단에 세웠다. 앳된 얼굴에 건장한 체격의 김정은 위원장. 키 170cm에 90kg이었던 김정은 위원장의 체중은 이후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얼굴 살이 찌면서 턱선은 완전히 사라졌고 배는 옷으로 가려지지 않을 정도가 됐다. 김 위원장의 체중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40kg까지 늘었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이다.
매년 평균 한 6, 7kg씩 쪘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140kg대. 2018년 세계 이목이 집중된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추측할 수 있는 장면이 노출되기도 했다. 의장대 사회를 받기 위해 약 200m를 걸어온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방명록 서명 당시에는 어깨까지 들썩이며 거친 숨을 쉬는 모습이 포착됐다. 같은 해 9월 남북 정상 내외의 백두산 천지 등반 때에도 김 위원장은 가파르게 숨을 몰아쉬었다. 같이 타면 돼요. 네? 네? 숨지 않았습니다. 저 앞에 네, 뭐 아직 이 정도는. 이후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서도 체형은 달라지지 않았다. 2019년 10월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등정했을 때에도 거대한 체구가 화제가 됐다. 김일성 장수연구소에서 근무했던 탈북민 한의사는 김일성 주석 일가가 건강에 대한 조언을 잘 듣지 않았다고 증언한다. 그 김일성의 그 김부자 그 가족 내력에 보면 의사들 말 안 들어요. 예? 의사들이 눈치를 보면서 조언을 하는 겁니다. 이 병치료에 참여하는 환자가 의사하고 협조를 잘하고 같이 동참을 잘해주지 않으면 치료 효율이 많이 떨어져요. 140kg까지 체중이 늘어난 지난해부터는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에 더욱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다. 2020년 4월 노동당 정치국회의와 북한 항공군 추격 습격기 연대 훈련 시설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 체중은 더 불어났고 안색도 밝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후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에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까지 불참했다. 모든 독재국가에서 최고 지도자의 건강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또 최고 지도자의 건강 상태의 이변은 이 정치적인 변동, 급변 사태와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가장 독재가 심각한 북한의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은 모든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무성한 소문을 깨고 김정은 위원장은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며 신변 이상설을 잠재웠다. 하지만 선대 지도자들의 병력과 김 위원장의 음주와 흡연, 폭식 등의 생활 습관 등을 고려했을 때 초고도 비만 상태는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임이 분명해 보였다. 김정일 위원장도 그때 당시 중풍으로 돌아갔거든요. 김일성은 심장마비로 이렇게 돌아갔는데 혈관의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왜? 중풍 예방, 혈액순환 개선, 심혈관 질환 이런 거 질환 대령인데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광장 주석단에 나오시었습니다.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 김정은 위원장은 검은색 가죽 코트를 입고 등장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김 위원장에게서 체중 감량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4월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나 5월 초 군인가족 예술 소조 공연 관람 때도 마찬가지. 이 공연을 끝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중단됐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정치국 회의에 나타난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살이 빠진 상태였다. 스위스제 손목시계가 체중 감량의 척도가 되기도 했는데 예전보다 시계줄을 바짝 조인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눈에 띄게 달라진 김정은 위원장의 외형은 북한 관영 매체도 확인했다. 북한 주민이 이례적으로 인터뷰를 통해 북한 최고 지도자의 건강 상태를 언급한 것이다. 경의하는 청소동지에서 스쳐가진 모습 봤을 때 우리 인민들은 제일 가슴 아팠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눈물이 저절로 나온다고. 북한 주민들까지 나서서 살이 빠진 김정은 위원장을 걱정하고 있지만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최근
10kg에서 20kg 정도의 체중을 감량하고 정상적인 통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활동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단기간에 감량한 이유가 건강 문제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저렇게 엄청난 숫자를 많이 뺐다고 한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미 심혈관 그쪽에 아마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 살 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살 뺐을 가능성이 있고. 북한이 지난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제1비서 자리를 신설한 것도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과 신변 문제를 제기하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제1비서는 총비서의 대리인으로 누가 임명됐는지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 북한 역사상 최초의 일이거든요. 그런 위험한 자리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유사시, 통치 부담, 통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유사시에 대비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1비서직의 신설, 총비서를 대리하는 제1비서를 신설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 또 통치 부담과 상당히 관계가 깊다고 봐야 됩니다. 집권 10년 동안 초고도 비만 상태였다가 최근 급격하게 살을 뺀 김정은 위원장. 북한 최고 지도자의 건강 상태는 한반도 정세의 중요 변수가 되는 만큼 살이 찌거나 빠지거나 김정은 위원장의 외형은 여전히 주변국들의 주요 관심사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북한의 코로나19 의료품을 운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상황을 담은 WHO 코로나19 주간 상황 보고서에서 확인된 내용인데요. 중국 다롄항을 통한 북중 항만 운송이 지난달 말 재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민간단체가 신청한 보건의료 관련 대북 인도 협력 물자 3건의 반출을 추가 승인했습니다. 함경남도 함흥에는 옆으로 누워 자라는 신기한 소나무가 있다고 하는데요.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함흥 반송 영상 보시면서 남북 애창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